자, 확률 통계 두 번째 강의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오늘도 예제 유제만 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보자. 첫 번째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이 뭔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조합이 당연히 중복하라겠죠. 중복하락하여 몇 개? R개를 선택하는 것을 중복조합이라고 그래. 기호로 text니 N, H, R이 할 수 있지. 계산은 어떻게 한다? 얘랑 그냥 더한 다음에 빼기 1C, R 이렇게 해서 했죠.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지. 계산이야. 어차피 저기 집어넣으면 되니까 금방 할 거야. 조합 계산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겠냐? 얘가 언제 쓰냐 이거야. 첫 번째 특징이 뭐야? 중복이 가능할 때. 두 번째 특징이 뭐야? 선택만 하는 경우지. 얘랑 비교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중복 순열이죠. 중복 순열 서로 다른 개 중에서 R개를 뭐 해서 얘도 중복 하락하는 거야. 근데 차이점 뭐야? 중복 순열은 선택하여 뭐 하는 경우야? 나열하는 것을 중복 순열이잖아. 얘는 선택하고 나열까지 들어갈 때 중복 순열이잖아. 서로 다른 개 중에서 중복을 합하여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것을 중복 순열. 그냥 선택만 하면 중복조합. 중복 순열은 n 파이 r이었고 계산은 n의 r로 계산했었죠. 둘을 계속 비교하셔야 돼. 쓰는 상황이 비슷하니까. 공통점 뭐야? 둘 다 선택할 때 같은 걸 중복해서 뽑아도 된다는 거야. 차이점 뭡니까? 얘는 선택하는 데서 끝나야 되고 얘는 선택한 다음에 나열해야 돼. 자, 나열은 뭐라고 했어? 꼭 줄을 세워야 나열이었어요? 그게 아니지. 내가 자리를 정해주거나 순서를 정해줘야 될 때, 순서까지 챙겨야 될 때 나열이라고 했어. 즉 순서를 반영을 해야 될 때는 순열, 순서가 필요 없을 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뭐? 조합. 이렇게 들어간 거지. 공통점은 둘 다 중복을 한다. 근데 중복하되 순서 상관없을 때, 이런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 뭐가 있냐?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번도 받지 못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 그치? 중복해서 선택하다 보면 어떤 놈은 한 번도 선택이 안 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선택이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게 기본 공통점이야. 됐어요? 자, 얘들의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야.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중복 줄 때 썼어. r개의 공을 나누어 넣는 경우야. 그러면 앞에 n개의 서로 다른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에 공은 r개를 넣을 거야. 그러면 어디에 공을 넣을지 선택을 해야겠지. 맞니? n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거야. 몇 번 선택해야 되니? 공 넣을 때마다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R번을 선택해야 되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번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앞에 공을 넣어도 또 그 공을 또 넣을 수 있지. 선택한 상자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얼마든지.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상황이야? 중복이 가능한 상황이야. 이해돼?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R개의 공을 나눠 넣는 경우에 있을 때 중복순열이나 중복조합을 쓰는데, 자, 중복순열과 중복조합 차이는 들어가는 공이 똑같은 공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공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공을 넣게 되면 공을 넣는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고요. 반면에 서로 다른 공을 넣게 되면 보세요. 자, 공이 빨간 공, 파란 공이야. 그럼 첫 번째는 A 상자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B 상자를 선택하면 A 상자에는 빨간 공이 먼저 들어가 있고요. B 상자에는 파란 공이 들어가 있겠지. 근데 두 번째 똑같이 빨간 공, 파란 공을 넣을 텐데 첫 번째 B를 선택하고 두 번째 A를 선택하면 A 상자에 파란색, B 상자에 빨간색이 들어가니까 공이 서로 다른 게 들어가 있죠. 순서가 뒤바뀌니까 결과도 어때? 달라지지. 순서가 중요하다고 공이 다르니까. 근데 똑같은 공이면 똑같은 빨간색 공이야.
첫 번째 A에 넣고 두 번째 B에 넣어놔. 첫 번째 B 상자에 넣고 두 번째 A 상자에 넣어놔. 어때? 그냥 빨간색 공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야. 구분돼 안 돼? 구분할 필요가 없죠. 한 가지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어. 없어요. 따라서 똑같은 공이면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NHR이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공이면 순서가 중요하니까 NIR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해서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공을 하나도 못 넣는, 하나도 넣지 않는 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빈 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선택받지 못하는 대상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둘 다. 공통점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중복자, 중복순열 문제들을 바라보셔야 돼.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봅니다. 같은 종류의 빵 6개와 같은 종류의 우유 8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야. 자, 품목이 2개지. 품목이 2개일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 먼저 싹 나눠주고 그 다음 다른 품목 나눠주는 거야. 순위에서 이렇게 맨날 나오거든. 한 품목이 아니고 두 품목이 이쪽으로 나와. 볼펜도 나눠주고 연필도 나눠주고요. 빵도 나눠주고 우유도 나눠주고요. 사탕도 나눠주고 초콜릿도 나눠주고요. 다 이 기출에 나왔던 것들이야. 하나씩 하는 게 동시에 보는 게 아니고. 자, 그럼 보세요. 몇 명에게? 3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빵, 똑같은 우유를 나눠주는 거야. 3개의 상자에 똑같은 공을 나눠주는 거야. 무슨 문제야? 중복조합을 쓰는 문제죠. 맞니? 학생들이 상자가 냈는 거야. 빵과 우유를 받아들이니까. 맞니? 근데 나눠주는 빵과 우유가 같은 종류니까 아, 순서 상관없겠구나. 중복조합 문제겠구나. 다 이런 구조라니까요. 자, 근데 그것만 나오면 시시한 문제니까 조건들이 붙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조건을 고려하면서 나눠줘야겠지. 첫 번째 보자. 빵은 각 학생에게 적어도 1개씩은 받아야 돼. 못 받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돼. 아까 뭐라 그랬죠? 그냥 중복조합 쓰면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에서. 어떻게 돼? 그럴 때는 미리 하나씩 주면 되잖아. 어차피 똑같은 빵이니까 미리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못 받아도 이미 하나는 받고 시작하니까. 못 받는 친구는 없겠죠. 오케이. 두 번째, 우유는 빵 개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뭐부터 나눠줘야 되겠니? 빵부터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지? 빵의 개수가 결정이 돼야지 그게 따라서 우유를 나눠줄 테니까. 자, 쉽지 않은 문제야. 그럼 자, 빵을 한번 나눠주자 먼저. 아까 뭐라 그랬어? 적어도 1개씩은 빵을 있어야 되니까 3명한테 하나씩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빵 몇 개 남았어? 3개 하나씩 줬으니까 3개 남았죠. 그 3개만 이제 3명한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야? 3명한테 3개의 빵을 나눠주니까 3H3이 되겠네. 집중! 정현아? 네? 지금 네가 푸는 시간 아니야. 푸는 시간 줄 테니까. 아, 문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셔야 돼. 지금 생각들을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미 하나 받았으니까 여기서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다 하나씩은 받고 있겠죠. 자, 근데 저렇게 구해놓고 봤더니 그 다음 보세요. 우유를 나눠주려고 했어. 근데 빵보다 크거나 같다. 빵보다 최소한 5개, 그보다 더 많이 우유를 나눠주셔야 돼. 그러면 빵을 몇 개 받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야. 자, 3명을 A, B, C라 하자. 하나씩은 주고 시작했죠. 그럼 남은 3개를 나눠주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남은 3개. 한 놈이 3개를 다 가져갈 수 있지. 그럼 남은 애들은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빵은 4개, 1개, 1개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남은 3개 빵을 하나한테 2개 주고 하나한테 1개 주고 나머지는 반 줄 수 있겠죠. 아니면 남은 3개를 1개씩 1개씩 나눠줄 수 있는 거겠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빵의 개수는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자, 원래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게 맞아요.
분류를 해야 되는 거지. 맞니? 그럼 분류를 해보자. 여기 줄까? 첫 번째는 지금 A, B, C라 했지만 어쨌든 세 학생이 있잖아, 그렇지? 세 명의 학생이야. 세 명의 학생한테 자 빵을 몇 개? 4개 주고 1개 주고 1개 주는 상황이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빵을 한 명한테 3개 주고 다른 한 명한테는 2개 주고 한 명한테는 1개 주는 방법 6개 줄 수 있겠지. 세 번째는 각각 빵을 2개씩 나눠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 각각 나누셔야겠다. 전체 이것만 생각하면 3H3 얼마야? 계산하면 더하면 6 빼기라면 5C3 5C3 5C니까 10가지가 되겠죠. 근데 그걸 쪼개버리니까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세 명 중에 한 명 뽑으면 뭐지? 세 명 중에 한 명 뽑아서 그 한 명한테 몇 개 주면 돼? 4개 주면 나머지 애들은 1개씩 받아갈 테니까. 이렇게 주는 거는 세 명 중에 하나 뽑아서 한 명한테 3개 주고 남은 두 사람한테 한 명 뽑아서 2개 주면 나머지는 한 명 받아가면 되겠지. 얘는 한 가지지. 다 똑같이 주는 거니까 그냥 또 2개씩 주면 끝나는 거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이 3가지. 얘는 몇 가지? 6가지. 얘는 한 가지. 3 더하기 6 더하기 하면 10가지 나오잖아. 근데 10가지를 통으로 안 넣고 쪼갠 거야. 왜? 그 이후의 가정들을 달리 가야 되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우유 나눠줄 차례야. 우유 어때? 빵보다 크거나 작게 받아야 되니까. 자, 얘는 4개. 빵을 4개 받아야 되는 우유 몇 개 받아야 되는 4개 이상 받아야 되는 거야. 얘는 1개 이상 받아야 되고요. 1개 이상 받아야겠지. 그럼 어떡하면 돼? 일단 그만큼 채워 들어가 그랬잖아. 얘는 우유 몇 개? 4개 주고 1개 주고 1개 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유가 총 8개인데 지금 몇 개 써먹었어? 6개 써먹었지? 2개만 나눠준대. 자, 이렇게 주고 남은 2개를 3명한테 나눠주면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네? 얘는 4개 이상, 1개 이상, 1개 이상이니까 빵보다 더 많이 받거나 같게 받겠죠. 3H는 4C2 해서 몇 가지야? 6. 그러면 여기 곱하기 3H니까 4C 곱하기 3 18가지가 됐죠? 두 번째는요 3개, 2개, 1개면 우유도 어때? 빵이 했을만큼 먼저 주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자 몇 개? 또 우유 2개 나왔죠? 그럼 2개를 또 3명한테 주면 되니까 곱하기 3H2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6 여기가 얼마였어요? 6 36 2개 주더라도 우유도 2개 주고 하면 우유 2개 남았죠. 2개를 또 얼마? 3명한테 2개를 나눠주면 되니까 6. 그럼 다음에 얼마다? 60까지 하라고 60까지. 됐지? 자, 근데 아마 이렇게 푸는 게 너네한테는 더 일반적일 거야. 근데 봐봐, 풀고 나서 생각해보면 다 똑같이 나오네? 빵을 어떻게 나누진 간에 우유 나누는 방법 다 똑같네. 왜? 봐봐요. 빵을 나눠주는 방법이 몇 가지였어요? 10가지였죠. 그래서 3명이 각각 몇 개씩 가지고 있겠죠. 빵이 몇 개니까? 6개니까 3명이 6개를 나눠 갖고 있을 거라고요. 맞니? 그 방법이 10가지인데 얘들이 빵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으면 일단 우유를 어떻게 돼? 얘들이 갖고 있는 빵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우유 몇 개 썼겠어? 빵이 이미 6개 나눠져 있으니까 우유도 6개 지금 나눠 가져야겠지. 그럼 우유 몇 개 남아? 2개. 그럼 이 10가지 각각이 돼서 우유 2개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얼마? 3H. 그러면 10 곱하기 해서 바로 60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이게 나눠서 해보니까 결국 우유에 대해서 똑같이 교의 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니까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실전에서 내가 푼다면 그러면 빵의 개수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풀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생각이 반환한다면 더 간단하게 풀 수는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풀이가 틀릴 풀이는 아니야.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만 너네한테 조금 더 현실적인 풀이가 될 거라고요.
한 품목 먼저 따로 나누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빵을 먼저 나눠주고 나니까 빵의 개수에 따라서 우유도 지금 다르게 나눠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빵의 개수를 쪼개놓고 생각하는 거야. 정리하면 저렇게 하고 더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어요? 자, 밑에 유제 두 번째 거 볼게요. 1번은 그냥 중복적 대표적인 문제니까 그냥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거 보세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 부등식의 의미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얘를 만족하는 세 자연수 A, B, C의 순상이야. 순상의 개수로 가는 거야. 그러면 A, B, C는 모두 뭐야? 1부터 10까지 수준에서 3개 뽑으면 되겠죠. 됐죠? 자, 이때 이 부등호의 의미가 뭘까요? 1부터 10 사이에서 A, B, C가 될 숫자 3개를 일단 골라내야 돼. 선택해야 되겠죠. 맞니? 맞니? 근데 이 부등호의 의미가 뭐야? A보다는 B가 더 큰 수야 되고 B보다는 C가 더 큰 수야 되겠지. 무슨 뜻이야? 아, 숫자 3개를 뽑아내면 그 뽑아낸 숫자를 원래 A에 넣어주고 B에 정해주고 C에 정해주셔야지. 내가 자리를 정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순열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 얘기 없으면 1부터 10 사이의 수준에서 A, B, C가 될 수 있는 숫자 3개를 뽑으세요. 그러면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아낸 다음에 니는 A하고 니는 B 되고 니는 C 되라고 하면서 정해주셔야 되지. 그럼 얼마 되니? 10P3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등호가 있음으로써 뭐가 정해져 있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뽑아내기만 하면 저절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A가 되고 제일 큰 게 C가 되는 거겠죠. 내가 정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가 조합을 쓴다 그랬잖아. 순서가 안 중요하잖아. 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맞네? 그래서 저 부등호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만 하자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몇 개? 몇 개? 10개 수준에서 A, B, C가 될 숫자 3개만 선택하면 끝나는 거야. 14개. 이해돼? 자, 그 다음 비슷한데 뭐가 달라? 부등호가 크거나 같다야. 크다 아니고. 그럼 당연히 이 부등호는 일단은 순서는 정해져 있어. 근데 밑에 뭐가 붙어 있어? 같다가 붙어 있지. 이 같다의 의미는 뭐야? 같다의 의미는 뭐야? A, B, C에 들어갈 숫자를 1부터 10 사이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A하고 B하고 B하고 C하고 같아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같은 수를 또 뽑아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얘 의미는 뭐야? 중복 가능하다는 뜻이구나. A에 1을 넣어도 B에 또 1로 되는 거니까 1을 2번 또는 3번 뽑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는 중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뭐야? 중복 조합 되는 거야. 중복 조합. 얘는 선택이니까 조합이 되는 거고. 얘는 등호가 있으면 중복 조합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니? 1부터 10, 10개 중에서 중복 크락하여 3개만 뽑아주시면 크기 순으로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ABC가 정해지겠다는 얘기야. 중요하죠? 함수 다룰 때도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딱 하시면 돼.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삼각형 ABC의 개수인데 이 세 변의 길이는 모두 자연수래. 세 변의 길이는 모두 자연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자연수가 3과 8 사이에서 중복 가능하게 뽑아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일단 뭐야? 3부터 8 사이 숫자 몇 개야? 6개죠. 6개 중에서 중복 크락하여 3개를 뽑아내면 A, B 세 변의 길이가 결정되는데 이걸로 끝일까?
무조건 3개의 숫자만 뽑아내면 무조건 삼각형이 되니? 아니잖아. 삼각형이 되려면 어때야 되니? 제일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을 때 비로소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얘가 크거나 같으면 삼각형이 안 되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것만 가지고 얘기는 안 되죠. 이런 식이라니까? 그냥 뻔하게 중복잡을 쓰는 문제는 안 나와요. 자, 그럼 생각해봐. 저거를 어떻게 결정할 거니? 찾는 수밖에 없죠, 뭐. 직접. 맞죠? 그러면, 자, 여기를 재놓자. 여기가 8이면, 둘이 돼서 8보다 큰 같은 거는 8, 뭐야? 4, 4, 5, 3, 6, 2. 많지? 생각해봐. 이거를 찾는 게 편할까? 이걸 찾는 게 편할까? 즉, 바로 가는 게 좋을까? 여사건이 좋을까? 생각해보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걸 직접 찾아야 되니까. 요게 제일 긴 변이잖아. 제일 긴 변. 맞니? 너 보는 거야. 봐봐. 자, 제일 긴 변이 예를 들어서 8이라 하자.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의 얘가 8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은 거지. 그치? 그러면서 8보다 커지는 거는 뭐 있어? 8, 7. 괜찮지?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8, 6, 8, 5, 8, 4, 8, 3, 8, 2, 8, 1. 8만 해도 끝났는데 여기 또 뭐야? BC가 7일 수 있죠? 7. 8보다 크면 7, 2. 그러면 9가 되니까 8보다 크게 나올 거 아니야. 7, 3, 7, 4, 7, 5. 엄청 많네. CA가 제일 긴 게 8인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 많이 보여지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너무 많으면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그 반대의 여사건을 쳐다보시라는 얘기야. 바로 보는 게 너무 많네? 그럼 나는 뭐 하겠다? 여사건인 CA가 AB 더하기 BC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구해보겠다. 이게 더 나은지 해보자. 자, 얘가 8이면 얘는 8보다 작거나 같잖아. 내 8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8이면 0 돼야 되는데 안 되지. 7이면 1. 괜찮죠? 7, 2면 안 될 거 아니야. 끝나네. 자, 6이면 1도 되고 6이면 2도 괜찮죠. 5면 3도 괜찮고 5일 때 2도 괜찮고 5일 때 1도 괜찮죠. 4일 때는 4도 괜찮냐? 3도 괜찮고 2도 괜찮고 1도 괜찮네. 이것도 많은데? 잠깐만. 이 A가 제일 크거나 같고 미쳤네. 3까지네. 아이씨 미안. AB는 3 이상이니까 다시 CA가 8일 때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작거나 같고 작거나 같으니까 8, 0은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7, 1 안 되지. 7, 2도 당연히 크지는 안 되지. 그치? 3 이상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6도 안 돼. 될 게 없지. 5가 되면 비로소 3이 되면서 이 순서대로 그리고 합은 작거나 같게 8이 나올 수 있겠죠. 5, 2는 안 되잖아. 이게 3 이상 돼야 되니까. 그 다음 4로 가면 4, 3 4도 괜찮고 3도 괜찮죠. 3으로 가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해야 되니까 3밖에 없죠. 끝이죠? 이거밖에 없네.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CA가 8일 때 얘를 만족하는 4개밖에 없으니까 여사건 쪽이 훨씬 더 안 편하네. 됐죠? 그 다음에 CA가 뭐일 수도 있어요? 7일 수도 있잖아. 7이면 이쪽 두 개의 합이 7 이하가 돼야 돼. 그리고 얘는 7 이하가 돼.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7 이하. 7이면 7, 0 안 되잖아. 6, 1 안 되지. 얘 3 이상이니까. 5, 2 안 되지. 4, 3은 괜찮네.
없지? 그리고 3이면 3, 3밖에 안 되겠네. 여기가 6이면 3, 3밖에 안 되겠네. 더 이상 없죠. 여기가 5면은 5, 3 하면 무조건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5면은 4 해도 3이 되는데 안 되죠. 3 해도 3이 되면 6이 되니까 안 되죠. 하나도 없어. 아무튼. 그러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7개. 여사건 7개니까 아 전체 경우가 너였잖아. 여기서 여사건을 빼는 게 편하겠구나. 보통 우리가 여사건을 푸는 게 어떤 경우야? 적어도란 표현을 쓸 때 대표적으로 여사건을 쓰는 거지만 사실 적어도란 표현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면 뭘 보고 여사건을 판단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직접 구해보고요. 반대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시범 삼아서. 구해봤을 때 아 직접 구하는 거 답 안 나오네. 너무 많네. 그러면 여사건 반대쪽으로 한번 먼저 구해보시라고요. 그게 더 편하다 싶으면 여사건 풀어주시는 거겠죠. 몇 개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일단 요 기서 우리는 뭐다? 순서 정해져 있고 같아 되니까 중복점을 쓰는 거다. 근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수를 세야 된다. 직접 세기 힘드니까 여사건을 풀어서 전체에서 빼준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중복조합 활용.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방정식의 회의 개수지. 자, 갑니다. 이거는 통으로 정리할게요. 이 문제 푸는 거 되게 정리 하나 더 되니까. 할 때마다 쓰니 이거 정리해줬는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예를 들어서 12를 만족할 때 부정방정식이죠. 미지수는 3개인데 C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지? 이 부정방정식의 회의였을 때 첫 번째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니까 다른 말은 뭐야? A도 0 이상인 정수, B도 0 이상인 정수, C도 0 이상인 정수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 A, B, C 상자 3개를 만들어 놓고 이 A, B, C 상자에다가 1, 12개를 나눠 놓으면 되는 거지. A, B, C 상자에 있는 걸 합쳐서 12개면 되는 거야. 이 12개. 그럼 1, 12개 똑같은 1, 12개를 3개의 상자에 나눠 놓는 건 얼마야? 3H, 12가 되겠죠. 그래서 1이 2개 들어가고 1이 뭐 5개 들어가고 1이 또 5개 들어가면 합쳐서 12개니까 그러면 A는 2고 B는 5, C는 5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1의 개수가 12개가 나눠 들어갈 때마다 셋의 합은 12가 될 테니까. 맞지? 그럼 왜 0 이상의 조건 들어가니? 중복점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 그랬어?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나눠 놓다 보면 1을 하나도 못 받는 상자 있겠죠? 1을 하나도 못 받게 되면 그 A는 뭐가 된다는 뜻이야? 0이 된다는 얘기니까 0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중복조합을 쓰려면 항상 기준이 뭐야? 미지수가 0 이상이라는 범위가 기준이 되는 거야. 됐지? 각 미지수가 0 이상한 범위가 주어지면 그대로 중복조합 써주시면 되는 거. 근데 이제부터 뭐가 달라지는 거야? 범위가 달라지겠지. 자, 자연수해. 그럼 자연수라는 얘기는 A도 얼마 이상? 1 이상, B도 얼마 이상? 1 이상, C도 얼마 이상? 1 이상의 정수라는 얘기죠. 그럼 이대로 중복조합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 한 개 이상씩 있어야 되니까 1을 한 개씩 넣고 시작하면 되겠죠. 맞니? 아까처럼 1을 한 개 이상씩 넣고 시작하면 3개를 먼저 넣고 시작하니까 몇 개 남아? 1이 9개 남겠죠. 그 9개만 3개 상자에 나눠 주면 되겠죠. 그렇게 봐도 되고 어떻게 보자 그랬어요? 미지수를 바꾸자 그랬죠. A가 1 이상이니까 A를 어떻게 바꾸냐면 A- 플러스 1로 바꾸라고요. 그러면 A-는 0 이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A가 1 이상이기 때문에 A를 0 이상인 A-에다가 1을 더해서 1 이상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B도 B 다시 플러스 1이고 C도 C 다시 플러스 1로 쓰면 B 다시와 C 다시도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야지 중복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수연아, 이좀 차려. 그럼 A, B, C 대신에 얘들을 집어넣으면 A 대신에 A 다시 플러스 1, B 대신에 B 다시 플러스 1, C 대신에 C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한 게 12입니다. A 다시 플러스 B 다시 C 다시는 9입니다 나오겠지. 그럼 이제 다시 얘가 0 이상이니까 중복적 쓰면 얼마다? 3H9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뭐야? 미지수마다 범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A는 2 이상, B는 3 이상, C는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0 이상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럼 A는 0 이상의 A-에다가 더하기 2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2 이상 나올 테니까. B는 B-에다 더하기 3하면 3 이상 나오겠죠. C는 C 다시 빼기 하면 0 이상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이상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결국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모두 0 이상이나 나오겠죠. 그럼 지금 집어넣으면 A 대신에 A 다시 플러스 2, B 대신에 B 다시 플러스 3, C 대신에 C 다시 빼기 1은 10. 그럼 A 다시 B 다시 C 다시는 5 빼기 1이니까 4. 그러면 8. 그럼 얼마 되니? 3H8. 왜? 0 이상이니까 이제 중복자 그대로 쓰면 된다. 그치? 이렇게 미지수의 형태를 바꾸는 걸 연습하셔야 되고. 왜? 그러면 이제 뭐도 될 수 있어? A, B는 홀수, C는 짝수다. 양의 홀수, 양의 짝수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럼 일단 A, B를 또 바꾸어야죠. A는 홀수는 보통 어떻게 쓰니? 홀수는 2n-1 또는 2n 플러스를 쓰죠. 그러니까 A가 홀수니까 A를 2A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로 써야 된다고. 자, 플러스 1로 써야 되겠니? 마이너스로 써야겠니? 얘는 0 이상이어야 돼. 홀수면 어디부터 나와야 되니? 1부터 나와야겠지. 그럼 여기 0을 넣었을 때 1 나오려면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A-가 0부터 들어가도 괜찮아. A-마이너스를 써버리면 A-를 1부터 넣어야 돼. 그래야지 1이 나올 테니까. 근데 그럼 중복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0 이상일 때 중복자 쓸 수 있으니까 홀수는 반드시 A- 플러스 1, 2A- 플러스 1. 그럼 B도 어떻게 쓸 거야? 2B- 플러스로 써야겠다. 자, 그 다음 C 보세요. 우리가 짝수는 어떻게 쓰니? 2N, 2K 이렇게 쓰지. 그럼 이제 C는 2C- 쓰면 될까요? 그럼 C-에 뭐부터 들어가야 돼? 1부터 들어가야지 2가 나올 거 아니야. 맞니? 우리 0부터 들어가야 된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짝수는 2C- 플러스 1로 써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A-도 0 이상, B-도 0부터, C-도 0부터 되니까 중복자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럼 A 대신에 2A- 플러스 1, B 대신에 2B- 플러스 1, C 대신에 2C- 플러스 1. 아, 플러스 2구나. 그치? 바꾸놓으면 12. 그러면 2로 묶으면 A-, B-, C-, 1, 1, 2, 4 넘어가면 8. 2 나누면 A-, B-, C-가 4. 이제 0 이상이란 범위가 있으니까 중복자 쓰면 되겠죠. 3H4가 다 되겠죠. 그래서 골짝을 표현하는 방법도 잘 봐두시라고요. 홀수짝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거의 이 정도면 중복잡에서 부정방식 활용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물론 이것만 나오지 않고 다른 조건이 더 들어가. 맞지? 그거는 이제 따로 분류해서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정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제 이거 보세요. 자, 자이언스 X, Y, Z, W야. 순서의 개수 찾는 거야. 4개 대해서 13이야. 그러면 그대로 중복자 쓰면 안 되죠. 자연수니까 1 이상이니까 0 이상으로 바꿔서 중복자 써야겠죠. 근데 조건이 붙어 있어. x, y는 5의 배수다. x 곱하기 y는 5의 배수다. 그럼 둘이 곱한 게 5의 배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거를 먼저 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x 곱하기 y가 5배수려면 x나 y 중에 하나가 5가 돼야 되는 거지. 5나 10이 돼야겠지. 3개 합쳐서 13이니까 4개 합쳐서 13이니까 하나가 15가 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떡 한다? 얘가 5인 경우 10이 되면 돼? 괜찮네. 13 바일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얘기 없죠? 그럼 나누는 거야. 5의 배수니까 5의 배수는 5 아니면 10. 15는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x 또는 y가 5 또는 10이 되는 거야. 분류할 수밖에 없지. 5가 되는 경우와 10이 되는 경우. 그래서 x가 5가 되거나 y가 5가 되는 경우를 따져보자. 첫 번째. 그럼 먼저 x가 5라고 생각해봐. x가 5라면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얼마가 되니? 8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들이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중복자 쓰려면 어떡하니? y 다시 z 다시 w 다시가 1을 빼니까 얼마 되니? 5가 되겠지. 몇 가지야? 3h 5가 되겠죠. 그럼 x가 5가 될 때 나머지 y, z, w 개수를 정하는 게 3h 5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y가 5가 되는 경우도 달라지겠어? y가 5가 되면 x 더하기 z 더하기 w가 13이 돼야 되는 거고요. 8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똑같이 이 경우도 얼마야? 3h가 나오겠지. 곱하기 얼마 준대? 이해하면 되겠지? 근데 기억할 거 있죠? 또는이면 각각을 구해서 더한다. 곱하기가 아니고 그럼 더하기 뭐야? 이 경우도 3h가 나오겠죠. 또는이니까. 근데 또는 이제 마지막은 뭐 해야 돼? A 또는 B가 이런 경우수는 A 경우수 구하고 B 경우수 구해서 둘이 더하지. 또는이면 더한 다음에 마지막 뭐 하셔야 돼? 중복된 거 빼야 되지. 뭐 빼야 되는 겁니까? 둘 다 일어난 경우를 빼야 된다는 얘기야. X도 Y도 얼마인 경우 5인 경우를 빼야지. X가 5인 경우는 여기 다 셌지만 여기 안에 좀 들어있을 거고요. Y가 5인 경우를 셌지만 여기 안에는 X가 5인 경우로 들어있겠죠. 둘 다 5인 경우는 두 번 셌단 말이야. 그럼 X, Y가 5인 경우는 결국 Z랑 W를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둘이 각각 모이면 10이 되고 얘가 3 되는 거지. 3 되니까 Z-와 W-는 1 빼니까 1이 되는 거. 얼마? 2H1이 되겠죠. 자, 3H5는 더하면 8, 빼기라면 7C5. 7C5는 7C2. 21이 되겠고, 21이 되겠고, 얘는 둘이 더하면 3, 빼기라면 2C1. 2C2가 몇 가지? 2가 되겠다. 몇 가지야? 40가지.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x가 10이거나 y가 10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먼저 x가 10인 경우를 놓고 x가 10이면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3이 될 거고요. 다 1 이상이니까 y 다시 z 다시 w 다시 이거 쓸 것 없지? 다 1일 수밖에 없네. 몇 개밖에 없어요. x가 10일 때 y, z, w는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럼 마찬가지로 y가 10인 경우도 똑같겠네. 몇 가지? 한 가지. 여기서 못 빼더니 둘 다 10인 경우를 빼지. 근데 둘 다 10인 경우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결국 몇 가지? 두 가지. 됐어요? 따라서 최종의 답은 여기서 40이 두 가지니까 얼마야? 40 더하기 2에서 40이 되겠지. 왜? 이런 경우도 동시에 생길 수 없으니까. 하나가 5고 하나가 10인 경우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둘이 합쳐서 15인데 넘어가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이거야. 이건데 조건들이 이렇게 붙는 거야. 이 조건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나누어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하면 돼? 우리가 배운 대로 중복잡 쓰시면 되는 거니까. 분류만 하시면 돼. 분류.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5일 했으니까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잖아. 나눠 보라고. 됐니? 어려워. 너네가 직접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은 이거 중복된 거 안 뽑을 수도 있고요. 분류하는 것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따라서 해보면서 연습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지도 생각하면서.
됐죠? 중복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 정리 남았는데 조금 쉬었다 2항 정리 보도록 할게요. 쌤 한번 써줄래? 이게 안 쉽니다. 5만 10배 5만.